대통령의 염장이 대한민국 장례 명장이 어루만진 삶의 끝과 시작. 유재철이 쓰고 김영사가 출판하다. 나는 산 사람과 약속을 잘 잡지 않는다. 약속 중에도 나를 찾는 전화가 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나는 사람이 죽으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장례 지도사이기 때문이다. 근 30년의 세월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죽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 6분이 있어 나는 대통령의 염장이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건 유명한 사람이건 염습에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고인이다. 고인을 생전 모습처럼 모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고인이 누구든 마음을 다해 염을 하는 게 내 일이다. 염습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 관에 모시는 일이다.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절차다. 이 때문에 장례 지도사를 염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례 지도사는 고인의 염습 외에도 매장이나 화장, 묘소 조성, 봉안 등 장례 전반의 일을 진행하고 유족을 위해 장례 관련 행정적인 일 처리를 돕는다. 산소 개장과 이장, 그리고 유족과 상담하여 고인의 삶이 잘 드러나도록 장례식을 기획하는 일, 가족의 황망함을 최소화하여 고인과 잘 이별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등을 한다. 염습을 포함한 모든 장례의식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잘 갈무리해드리는 일이자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온 마음을 쏟게 되고 그 결과에 적잖은 보람을 느낀다. 이렇듯 자긍심을 갖고 이 일을 해오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그래서 배움이 있는 곳이면 늘 몸과 마음을 바쳐 뛰어들었다. 처음 장례 일을 배우고 나서 2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장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이젠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를 매섭게 꾸짖던 스님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또 영가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으로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국가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 모를 때 마구잡이로 배우러 다닌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장례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장례 비즈니스 아카데미 1년 과정을 만들어 직접 강의하기도 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장례업은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 또한 언젠가 시신으로 남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데, 많은 사람은 죽음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기피와 부정에서 파생된 혐오적인 인식 때문에 장례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대하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만은 아니지만
나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동안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행사 기획하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정도로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는 내가 묵묵히 지고 가야 할 몫이었고 점차 바꿔가야 할 숙제였다. 현재에는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다. 물론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TV나 인터넷에서 죽음과 장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죽음을 친숙하게 여기는 듯하다. 또 많은 대학에 상장례 관련 학과들이 개설되면서 이제 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이제 장례 지도사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문직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젊은 장례 지도사를 제법 많이 볼 수 있다. 36의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하여 60이 넘을 때까지 근 30여 년간 수천 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렸다. 내일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허름한 집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부터 집의 규모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재벌까지 타국 만리에서 와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가던 이주 노동자부터 전 국민에게 선망과 질시를 동시에 받아가며 한 나라를 이끈 대통령까지 수많은 죽음을 만났다.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연이 어디 있으랴. 비록 색깔은 저마다 다르지만 내가 보내드린 모든 분의 삶과 죽음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가 있었다. 늘 그 무게와 마주하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된다. 고인을 고이 보내드릴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 좋은 인연들로 장례업계에 발을 들이고 나서 나름대로 고인 중심의 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실수한 것도 있고 나름 내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끼는 것도 있다. 어쨌든 이 모든 노력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장이 30년 차에 그동안 해왔던 고민들과 시도들을 정리해 보았다. 다만 이 책에 담긴 많은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인 유재철님께서 쓰신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옛날에는 염장이라고 부르며 천시했던 직업이지만 요즘에는 장례 지도사라고 그 명칭이 바뀔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장례 지도사에 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품격이 있는 직업이라는 것, 또 조금은 종교적이기도 하고 또 성스럽기도 하구나라는 점. 아마 죽은 사람에게 예를 다하는 저자의 모습과 또 죽음에 대한 그의 깨달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수천 가지 죽음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잊지 못하는 장례들, 또 특별했던 장례들을 소개해 줍니다. 저자의 장모님이나 친구의 장례도 그렇고, 또 전 대통령들이나 스님들, 혹은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까지 수많은 죽음과 다양한 장래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죽음이 그리 멀지도 않다는 것, 또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 그러면서 죽음은 또 모두에게 다른 모습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이야기는 담고 싶은 마지막 모습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는 내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세 자녀를 힘겹게 키우신 할머니. 이 할머니는 어느 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곡기도 끊으시고, 돌아가시는 날 오전에는 손수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시는 한복을 꺼내어 입으신 후 가족이 청소를 하는 동안 거실의 한쪽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자는 염을 할 때 시신에서 나오는 액체들을 닦고 또 몸을 씻겨주는 일을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곡기도 끊으셨고 홀로 깨끗하게 씻으셨기에 따로 염을 할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 깊이 남은 이유는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죽음마저도 정말 큰 복이 되는구나. 나의 죽음은 나의 가족이 아닌 전적인 나의 책임이구나. 그러니 나의 마지막 모습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해야겠구나 와 같은 깨달음 덕분입니다. 2부에서는 웰다잉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또 저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장례 지도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염쟁이가 될 수도 있고 염장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장례 지도사의 격이 달라짐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 직업이 목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건강하게 말하자면 모든 직업이 성직이지만, 아무튼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목사라는 직업 역시 목회쟁이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장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쟁이가 혹은 장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뜻이겠죠. 대통령의 염장이 정말 다양한 죽음의 이야기들과 또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좋은 글을 쓰고 출판해 주신 유재철님과 김영사에 감사드립니다.